김종현의 스포츠. No problem.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. 정 PD와 김 기자,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배국의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학폭 논란에다가 코로나19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재영, 이다영 자매도 추가 학교 폭력 의혹까지 또 이제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커질 기미가 보이고 예. 또 남자부에서는 코로나19 선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 리그가 진행이 중단된 상태죠.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여자부 현대건설 측에서 이제 경기장 내 장비 음향을 담당하는 대행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리그를 정상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중에서 학폭 논란을 다시 짚어보자면 진짜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. 네, 이재영, 이다영 선수에 관한 이 학폭 추가 폭로가 어제 이어졌었죠. 예. 이 과거에 이제 같이 이제 선수 생활했던 이렇게 주장을 한 피해자가 이제 올린 그 인터넷 글이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이 파문을 일으켰는데, 예, 그렇죠. 이 쌍둥이 배구 선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. 이런 또 제목의 글에서 네. 입에 피가 나도록 때렸고 뭐 수건과 옷걸이로 두들겨 맞았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. 뭐 당시 이제 감독이 몰랐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제 선생님, 제자들이 모두 증인이다. 그런데 모르신다고요? 뭐 이렇게 또 반문을 했던 또 그런 글이 굉장히 또 좀 많은 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.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동래중학교 이제 배구부에서 네네. 이 선수 생활했던 복수의 관계자가 10여 년 전 당시에 이제 감독이 폭력을 일삼았다 이렇게 폭로한 보도도 있어가지고 이 배구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한 주였습니다. 네. 참 이런저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여자부 경기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1위 자리가 드디어 바뀌었어요. 예, 무려 120여일, 그러니까 4개월 만이죠. 이제 28일 날 GS 칼텍스와 한국생명과의 경기에서 GS 칼텍스가 3대1로 이기면서 선두를 탈환했는데 GS 칼텍스와 한국생명이 나란히 18승 9패로 승점 53점 동률이지만 GS가 이번 시즌에 셧아웃 패배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더라고요. 예. 그러면서 네. 세트 득실에서 한국생명을 1.55 대 8대 1.459로 앞서면서 1위를 120여일 만에 탈환했습니다. 확실히 배구가 당연하게도 팀 스포츠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한국생명이 5라운드 이후에 치른 7경기에서 1승 6패에 굉장히 좀 부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에서 지금 19세트를 잃는 동안에 고작 4세트만 따내는 예. 지금 그런 어떤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GS 칼텍스와의 경기 때의 그런 김연경 선수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그 네. 제스처를 보면 경기 내내 그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막 투지들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. 경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자책을 한다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좀 눈길을 모았었습니다. 네. 좀 손발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면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던 네. 그런 어떤 이 흥국생명 선수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고요. 네.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 리시브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이다영 선수의 어떤 자리를 메우고 있던 이 김다솔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경기력이 결국은 이제 흥국생명의 패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사실 김연경 선수가 지금 혼자서 공격을 뭐 맡아서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면은 공격 점유율 자체만 놓고 보면은 27.5%로 높지 않은데 문제는 공격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. 지금 그렇죠. 수비랑 네. 리시브 하느라 바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점수 차보다 저는 문제가 이 흥국생명의 중앙 공격진이 부재하다는 점이거든요. 김세영과 이주아 센터진이 있는데 김세영 선수 이 와중에 또 손가락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거든요. 그렇죠. 박미희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김연경도 좋지만 다른 선수들 더 믿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만약 한국생명이 토너먼트에 가더라도 좀 새로운 옵션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. 네. 이 상대적으로 흥국생명이랑 비교가 돼서 그런지 GS 칼텍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네, 흥국생명과의 경기 그 내용만 놓고 봐서도요. 네. GS 칼텍스가 블로킹에서 10대 4 그리고 서브 성공에서도 8대 4로 압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경기에서의 이 경기 내용을 보면 메레타로츠가 30득점, 네. 강소희가 18득점, 이소영 선수가 17득점. 전체적으로 이 삼각편대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골고루 이제 활약을 펼쳤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러츠가 또 공격 성공률이 65%였습니다. 60% 이상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날 좋은 경기를 했다. 그렇죠. 예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러츠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 전반적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우면서 네. 이날까지 해서 지금 4연승 질주를 하는 어떤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GS 같은 경우는 분위기만 보면 시즌 전부터 우승권이었거든요. 예. 차상현 감독의 특징이
그 SNS라든가 구단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부드러운 리더십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김유리 선수가 어깨 동무하면서 막 돼지라고 놀리고 강소희가 흰머리 뽑아주고 네. 러치가 절하면서 세뱃돈 달라 그러고 박혜민이 뭐 했냐 이러면서 반말하고 놀고 되게 특이한 분위기예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또 느슨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훈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올해 꼭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시즌 끝나면은 이소영과 강소희가 FA로 풀립니다. 아하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GS가 정말 윈나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 단체 스포츠에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. 이 GS 칼텍스가 시즌 중에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네. 참 이 우승을 향해서 갈 만한 음.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를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.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충분히 어떤 더 좋은 결과를 그렇죠. 예,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예,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아주 긍정적인 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는데 네. 여자부 우승 경쟁은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? 그렇죠. 정규리그 순위는 이제 승점과 다승에 이어서 그 전에 이제 GS랑 흥국생명이 승점과 다승까지 똑같았던 거죠. 예. 세트 득실에 이어서 점수 득실률까지 따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똑같다면 사실 이 정도까지 갖기는 쉽지 않긴 한데 그렇다면 승자승 순서까지 이제 가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결정하게 됩니다.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흥국생명은 1승 5패 반면에 GS칼텍스는 4연승 이런 흐름상 봤을 때 선두를 다시 흥국생명이 뺏어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. 네. 그럼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정규리그 우승을 할 건지 아니면 플레이오프에 좀 이제 집중을 할 건지 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네요.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나 또 이 외국인 선수 중간에 합류한 브루나 선수가 예. 그래도 최근에 컨디션이 분명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이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20득점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 전체적인 이 경기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리시브인데 예. 이 리시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. 이 흔들리는 리시브부터 좀 잡고 갈 그런 어떤 필요가 있고 네. 지금 현재 그 일정을 보면은 흥국생명의 이제 일정이 6일에 도로공사와의 경기였거든요. 네. 이 경기 결과적으로는 이 남은 3경기에서 이 흥국생명의 전반적인 이 시즌 정규리그에 네. 이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우승을 노리기 쉽지 않아진다. 그러면 저는 남은 2경기에서 이 김다솔 선수가 김연경을 제외한 다른 공격진의 활용빈도를 좀 높이면서 토너먼트를 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그렇죠.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본배구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자, 흥국생명의 경우는 그렇고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 없는 건가요? 그럼? GS 같은 경우는 올해 부상 선수가 좀 많았어요. 중간중간 이제 한수지, 권민지, 김유리 무려 3명의 센터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자리를 문명화랑 문지훈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강소희도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.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남은 경기에서 선수들의 부상 이탈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. 이 GS칼텍스가 좀 젊은 팀이다 보니까 특징이 기복이 심해요. 경기 중간에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처지는 좀 특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경기 중에 토너먼트에 가면 특히 또 중압감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상현 감독이 선수들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좀 잘 다독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 네, 보입니다. 확실한 건 이 차상현 감독이 정말 팀을 시즌 내내 잘 만들어 온 거는 사실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만약 강소희 선수가 1, 2월에 굉장히 아팠을 때 부진했을 때 또 유서연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. 뭐 이제 부상당했던 이제 한수지, 권민지에 가려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김유리, 문명화 선수가 맹활약했다. 네네.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인 그런 어떤 스쿼트라든가 전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 차상현 감독이 만들어왔던 그런 어떤 로테이션 네. 그런 부분들이 쭉 이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막판에 이제 네. 남은 3경기에서 굉장한 어떤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. 성적도 그렇고 GS칼텍스는 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그렇죠. 팀이라는 네.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외부적인 또 1위 경쟁 요인을 찾아보자면 네. 현재 3위인 IBK 기업은행의 그 라자레바 허리 상태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27일 날 도로공사의 경기 가장 중요한 5세트 중반의 승부처에서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가 됐죠.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7일 날 경기 출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저는 보면서 좀 우리나라 특유의 그 몰빵 배구에 문제점이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라자레바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높았는데 상대팀의 켈시가 더 높았습니다. 아하. 네. 무려 50%를 넘는
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라자레바 같은 경우는 7일 인삼공사전 경기 승패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면은 12일 날 GS 칼텍스와 경기에 나오지 않게 될 경우 GS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GS가 유리하게 되겠죠.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? 네, 현재 6개 팀이 있는 이 여자 프로배구에서 가장 지금 이 순위 경쟁에서 처져 있는 팀으로 한다면은 KGC 인삼공사고 현대건설이거든요. 네. 상대적으로 지금 본배구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공교롭게 지금 이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의 남은 매치업에 이 상대 포함이 돼 있어요. 이 두 팀이. 퀸메이커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현대건설도 사실은 이 탈꼴찌 싸움을 하던 인삼공사와의 경기에 지기 전까지는 네. 3연승을 이어왔거든요.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KGC 인삼공사도 어떻게 보면 이 GS 칼텍스나 한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네.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과연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어떤 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게 굉장히 좀 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. 저는 이 도로공사를 이제 4위에서 3위를 마지막으로 노리고 있잖아요. 박정아 선수가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 경기에 리시브 가담률이 2%밖에 되지 않았는데 공격 성공률이 24.5%로 매우 낮았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지금 박정아한테 공격을 몰아주는 위해서 문정원 선수를 라이트에 투입할 정도로 좀 약간 변칙 전술을 쓰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만약에 본배구 하기 위해서는 박정아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승 경쟁도 그렇고 3위 싸움도 그렇고 다 워낙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네. 뭐 매 경기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쯤에서 그럼 정규리그만 봤을 때 우승은 누가 할 거라고 보시나요? 결국엔. 역시 이렇게 저랑 기자님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저는 지금 흥국생명이 1위여도 GS의 우승을 예언했을 것 같은데 1위 탈환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전력도 그렇고 GS의 1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네, 저도 이 대세는 GS 칼텍스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싶은데 태세 전환을 또 예, 그러게요. 네, 어떻게 보면 시즌 좀 초반이랑 많이 다릅니다. 네, 예. 대결 구도 처음에는 저희가 흥국생명이 우승할 것이다.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GS 칼텍스의 팀 분위기가 너무 끈끈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 낳는 뭐 그런 뭐 좀 제3의 어떤 요소들도 있지만 네. 어쨌든 지금 현재의 GS 칼텍스의 팀 분위기도 그렇고 차상현 감독이 정말 팀을 잘 만들었습니다. 네네. 네, 뭐 지금 백업과 주전의 어떤 그런 간극을 많이 좁혔고 네.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주전들이 빠져도 네. 적절한 어떤 이 교체 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네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쭉 이어간다면은 GS 칼텍스가 충분히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이 시류에 편승하는 예측들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네. 자, 배구 소식 외에 스포츠계 한 주간 이슈들 좀 더 짚어볼 예정인데요.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.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.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좀 큰 사고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. 네, 지난 24일이었죠. 이 많은 스포츠 팬들을 충격에 몰아놨던 그런 이슈였습니다.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 차량 전복 사고를 입어서 굉장히 좀 큰 중상을 입었던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뭐 동료 골퍼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그 스포츠 팬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어떤 물결이 계속 이어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. 특히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다고 나왔더라고요. 예, 이게 중앙분리대를 넘을 정도로 큰 사고였으니까요. 또 이어서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 대부분의 뼈가 골절될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에 시러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로 옮겨서 후속 수술까지 받았어야 할 정도고 지금 그 현지에서는 뭐 과속이다 졸음운전이다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타이거 우즈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약물 복용 이런 좀 비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 이상은 우선은 선수의 회복을 기원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자, 앞으로 선수로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도 참 걱정이 되거든요. 네, 그나마 이 우즈 선수가 재단 트위터를 통해서 이 본인 스스로 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. 네. 뭐 측근을 통해서도 이 골프 인생이 이렇게 끝내길 원치 않는다 이런 또 말을 해가지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. 사실 그 재작년이었죠. 그때 타이거 우즈가
벤 호건 재기상이라는 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예. 이 2019년 마스터스 우승 이후에 그 해에 이제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기상 앞에 이름을 붙였던 이 벤 호건이라는 골퍼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1949년 2월에 그 아내를 옆좌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네. 당시에 그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했었습니다. 아주 큰 사고를 입었죠. 그래서 당시에 온몸의 뼈가 이제 대부분 부서졌고 부서진 그 뼈에 찔려서 또 폐에도 큰 상처를 입었던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사고를 입었습니다. 그랬는데 당시에 2달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고요. 오. 그리고 이 당시 사고를 입고 나서 1년 반 만에 1950년 메이저 대회였죠. 이 US 오픈을 우승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기적처럼 이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 정말 엄청난 그런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도 메이저 대회였던 마스터스라든가 디오픈이라든가 뭐 US 오픈에서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더 메이저 대회에서 3승을 더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이 골프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는 재기의 아이콘으로 떴던 그런 인사였습니다. 네. 이 우즈도 스캔들, 뭐 또 수차례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술을 그렇죠. 이겨내면서 이런 또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.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이 골프계의 시선이 현재 굉장히 큽니다. 네. 또다시 돌아와서 또 이 골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계 전체가 이 우즈의 회복이랑 복귀를 좀 기원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 기원을 담아서 선수들이 이번에 워크데이 챔피언십에서 우즈 하면 떠오르는 이 건빠 옷을 다들 입고 나왔죠. 예. 그리고 이제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는 진행 요원이 또 건빠를 입고 나오게 됐고 맥킬로이 같은 경우는 우즈가 없었다면 PGA 투어 더 나아가서 이 골프라는 종목의 전체 위상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. 그만큼 우주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남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. 이런 식의 또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또 13년 만에 LPGA 투어 대회에 나섰던 이 골프 여제죠. 아니카 소렌스탐도 이제 같은 그런 의상을 하고 나왔고 라이벌이었던 이 필 미켈슨도 챔피언스 투어 대회에서 이 또 건빨 이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. 네.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우주의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. 사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골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. 네.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타이거 우즈 오마주로 다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골프 경기에서 특히나 같은 조에서는 이렇게 같은 의상의 색깔에 네. 이 옷을 입고 경기를 하는 게 좀 불문율처럼 좀 쉽지 약간 금지되고 않았었거든요. 있는 건데. 그랬죠. 그랬는데 이 선수들끼리 그렇게 또 같이 입고 그렇게 네. 하니까 뭐 한 매체에서는 우즈가 출전하면 아무래도 이 또 최종 라운드에서 검정 바지와 빨간 셔츠를 입지 않는다면서 또 이게 또 이날만큼은 흔한 광경이 됐다면서 굉장히 또 스케치하는 또 그런 어떤 기사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타이거 우즈 본인 입장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겠어요. 예, 그래서 이 재단 트위터를 통해서 또 타이거 우즈가 오늘 TV를 켰다가 온통 이 빨간 셔츠를 입은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또 선수들에게 전달했죠. 그 다시 돌아오는 좀 그 모습을 기원해 보면서 좀 우주에 대한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그 골프 기자들 사이에서,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골프 담당을 좀 하고 있지만 예. 이 우주를 현장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도 그렇고 그 기자들도 그 아우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못 봤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정말 그 아우라 자체가 너무 이제 다르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. 네. 이 검정색 그 하의, 빨간색 상의를 입은 그 우주 자체가 정말 그 무적과 같은 존재라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정말 이 우주가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사건, 사고, 뭐 부상, 뭐 스캔들 그러다가 또 재작년에 마스터스 우승했듯이 그렇죠. 그런 또 부활이 이어졌던 그런 어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장식하는 그런 어떤 한 인간으로서 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좀 화제를 모았던 그런 인물인데 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아들하고 같이 그 부자 골프 대회에 나와가지고 예, 이제 대회에 나서서 굉장히 또 가족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. 네네. 좀 그런 어떤 재기 가능성을 보였던 상황에서 이런 지금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또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그런 골프계 그리고 스포츠계를 다 통틀어서 참 다시 한번 이 골프 황제의 이 정말 이 위압적인 모습을 네네.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저는 우주하면 떠오르는 게 2005년 마스터스 대회에 있었던 더샷, 그 칩샷이 있잖아요. 그 딱 치는 대단했죠. 다음에 그 홀컵 앞에서 싹 멈췄다가 들어가는 그 와중에 그 엔사의 로고가 노출되면서
엔사 같은 경우 당일에만 광고 효과가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어허.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또 이제 우주하면은 떠오르는 상징이 됐고 저는 우주하면은 그 건빨보다 사실 촛발이거든요. 아, 예전에 그린 재킷을 딱 입는 그렇죠. 모습을 보면은 이게 마스터스 하면 떠오르는 게 우주인데 하도 이제 우주가 압도적이니까 오거스타 내셔널 GC가 전장도 늘리고 반발력 제어까지 검토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골프라는 종목의 패러다임을 바꿨다. 저는 이렇게 또 기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즈가 뭐 골프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적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어떤 이 사고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고 뭐 미국 그 사회에서도 상당한 이 좀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우즈 선수가 정말 그 뭐 언제 이제 다시 복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. 예, 다시 이렇게 샷 하는 모습 네. 보고 싶습니다. 저도 뭐 어릴 때 골프는 몰라도 타이거 우즈는 당연히 그렇죠. 알 정도로 네. 네. 워낙 유명한 선수였는데 다시 또 서는 모습을 얼른 보고 싶습니다. 대회 소식을 이제 짚어볼까요? 네, 이번 주에 세계 대회가 이제 사이에 열렸는데요. 가장 이제 상금 규모가 큰 대회가 월드 골프 챔피언십, 이 워크데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. 여기서 이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서 이번 우승을 통해서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고요. 이 대회에서는 임성재 선수가 공동 28위에 이제 랭크가 됐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에 열렸던 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이 19세 골퍼 김주형 선수라는 이름을 앞으로 좀 많이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선수가 작년부터 PGA 투어 대회에서 꾸준하게 출전을 해왔는데 네. 이번 대회에서 공동 15위에 오르면서 개인 최고 성적을 냈거든요. 이 선수가 굉장히 뭐 임성재 선수뿐만 아니라 뭐 최경주 선수까지 굉장히 롤모델도 굉장히 좀 많이 품고 있고 네네.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. 네. 또 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대회에 올 시즌 처음 나선 이 고진영 선수 개인 브릿지 LPGA 대회에서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치면서 경기를 이제 끝냈고 네. 여기서 이제 13년 만에 대회에 나선 아니카 소렌스탐 이 선수가 또 굉장히 화제를 모았거든요. 네. 13년 만에 나섰는데 컷 통과를 했습니다. 역시. 네,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골프 여자답게 그러네요. 컷 통과를 했고 여자는 실력을 또 근데 과시했습니다. 이제 커통관 선수들 중에서는 최하이긴 하더라고요. 굳이 말 안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또 경기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대회가 없다. 아, 그쵸. 뭐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겠다. 아하, 이런 그렇죠. 또 명언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다시 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맞아요. 팬들에게 추억이 됐을 겁니다. 네. 우승은 누가 했습니까? 우승 같은 경우에 소렌스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자매 골프 선수잖아요. 샬로타 소렌스탐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코르다 자매였죠. 넬라이 코르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3위까지 이제 랭킹 오르고 2위인 김세영 선수와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. 근데 이 LPGA 투어 개막전을 또 누가 우승했냐면 자매인 제시카 코르다가 우승을 했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2000년에 소렌스탐 자매에 이어서 2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두 개 대회에서 자매가 연속으로 우승하는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코다 자매가 이제 좀 굉장히 좀 그 특이한 그런 어떤 자매거든요. 또 이거 아버지가 과거에 1998년에 그 호주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우승을 했던 체코 출신의 페트르 코다고요. 이 코다 자매의 남동생인 세바스찬 코다는 2018년에 호주 오픈 주니어 단식 그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승을 테니스와 했던 골프. 네, 테니스와 골프가 이제 함께해서 또 이 내 그 이제 부녀가 네. 또 우승을 하면 가위뛰기 포즈를 해요. 그래서 이 코다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세리머니 같은 거군요. 네, 근데 공교롭게 또 모든 그 딸들도 그렇고 아버지, 아들까지 네. 전부 또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러네요. 이 코다킥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 가족에게는 호주가 약속의 땅이 있는 그러네요. 셈이죠. 그렇겠다. 네. 네. 자,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. 김정현의 스포츠.